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 도구의 설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알아볼 것이 고차원적 사고력이라는 건데요. 우리 과학과에서는 논술형 평가를 하는 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논술형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이 논술형 평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평가의 목적은 결국은 고차원적 사고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차원적 사고력이 뭘까? 그렇다면은 과학과에서는 고차원적 사고력을 무엇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논술형 인문학에서 논술형 평가라고 하는 것에 대체할 수 있는 또 그것에 준하는 그런 고차원적 사고력 평가 도구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오늘 강의의 그 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고차원적 사고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알아야 되겠죠. 자, 고차원적 사고력이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 제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옆에 여기 그림 보이죠? 고차원적 사고력 평가의 실제라는 그 책을 한번 사서 봤습니다. 이 책은 고차원 앞부분이 조금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에 이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앞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한번 이 책을 한번 보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 그림으로 올려놨습니다. 교사를 위한 고차원적 사고력 평가의 실제 교육과학사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지식이란 무엇인가? 고전적 의미에 의해서 플라톤 대화편엔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식이란 정당하고 사실이어야 하며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우리 과학에서 바라보는 그 지식의 일맥상통하죠. 자, 그러면 이 지식이라는 게 정당하고 사실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거짓이 아닌 사실, 뭔가 허구가 아닌 사실인 거죠. 자, 그리고 그 사실은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학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과가 되는 거죠. 우리는 증거를 제시를 하죠. 그래서 그 탐구 결과를 분석을 해서 그 탐구 결과 분석한 것으로 증거를 제시해서 이 지식은 이 과학적 지식은 사실이다. 또 이 과학적 지식은 정당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식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 우리가 고차원적 사고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 책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고차원적 사고란 해서 지식의 전위 측면에서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 자,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고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위 측면. 전이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대충 아시죠? 자, 어떤 것들이 변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파지와 전위를 향상시키며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자, 파지는 학생들이 학습한 것을 기억하는 것을 말하고요. 전위는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들에게 뭔가 의미를 빡 하고 와주는 것 같은 그 뜻이죠. 우리는 여태까지 학생들에게
무엇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평가를 했었어요. 자, 무엇을 알고 있느냐라는 평가를 했을 때는 아이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인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우리들이 흔히 지필평가라든가 선다형, 지필 선다형 평가라든가 단순한 서술형 평가 정도, 그리고 그냥 우리가 논술형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런 논술형이 결국은 기억하는 거에 집중되어서 문항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평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논술형 평가가 추구하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전위 쪽에 더 평가 부분에 평가 요소를 뽑아내라 라는 뜻인데, 우리 과학에선 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 과학적 지식이라는 걸 가지고 그거를 얼마큼 이해했는가까지는 우리가 항상 해왔어요.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일부 평가는 했었지만 그 이상 고차원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젠 다른 두 번째 걸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 고차원적 사고를 이 책에서는 비판적 사고 측면에서 정의를 또 내리기도 합니다. 자, 비판적 사고란 합리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로 무엇을 믿을지, 제가 여기 자, 무엇을 믿을지 혹은 믿지 않을지를 결정할 때 쓰이는 사고 기술이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여기 색이 제가 잠깐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반성적 사고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믿을지 혹은 믿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데 쓰는 사고 기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믿지 않을 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믿지 말을지. 그러면 그 결정의 증거를 어떻게 택해서,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서 내가 이 증거를 통해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이 증거를 통해서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증거구나. 그런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게 이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고차원적 사고력입니다. 자, 이것을 과학 교과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선생님이 한번들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과학교과를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과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 과학교과든 또는 아니면 인문학 안에서도 도덕교과든 또는 국어든 사회든 또 아니면 수학이든 이 비판적 사고는 각 교과에서 바라보는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오는 측면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비판적 사고의 그 본질은 같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비판적 사고란 합리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로 무엇을 믿을지 혹은 믿지 않을지를 결정하는데 쓰이는 사고 기술이라는 이런 본질적 의미는 각 교과에서는 같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과학이니까 과학 교과에서 이때 이 비판적 사고하는 이 하나의 어떤 이 관점은 다른 교과하고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 비판적 사고로 바라볼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과학적 비판적 사고로, 과학에서 바라보는 이 비판적 사고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과 수학에서 바라보는 것은 약간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국어과 또는 여기서는 도덕과 또는 여기서는 사회과, 각각 교과별로 그 교과의 특성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아이들은 배우고 또 그 교과를 통해 그것을 습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들이 각 교과가 아이들 몸속 안에서 체화돼서 나올 때 이게 바로 융합인 거고, 그게 바로 일반 핵심 역량에서 말하고 있는 비판적 사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한번 다른 측면도 한번 바라볼까요? 자, 뭘까요? 이 비판적 여기
고차원적 사고에서는 또 문제 해결 측면입니다. 제가 또 여기에 보니까 오타를 냈네요. 네. 자, 문제 해결 측면입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한번 볼게요. 학생은 특정한 목표나 성과물에 도달하고자 할 때 문제에 직면하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경로나 해결책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인식을 못한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바람직한 목적에 어떻게 도달하는가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해결은 바람직한 목적에 어떻게 도달하는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은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을 저절로 깨닫지 못하며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고차원적 사고를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제 문제 해결 측면에서의 고차원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사고 과정을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떤 특정한 목표나 성과물, 그러니까 우리가 요 예는 어떤 예냐면요. 자,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정보 검색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분석하는 탐구 보고서를 쓰게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 이것을 조사해와 라고 하는 어떤 숙제를 낼 때 애들이 조사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해결하지 못해요. 조사 과제를 학생들은 해결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이들은 특정한 목표나 성과물에 도달하고자 하는 문제에 직면하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경로나 해결책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아직 인식 못하는 단계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 경로나 해결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이런 경험이 쌓였을 때 이 경험이 쌓여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제가 2021년에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달고 탐구 보고서를 1년 동안 쓰는 그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을 기록하는 단계, 이것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찰이라는 거는 봐야 할 것을 세심하게 보는 능력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무엇을 봐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무엇을 봐야 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본 것을 주어, 서술어, 수식어 또는 목적어라는 우리나라의 어순에 맞춰서 하나의 문장 또는 그 복합 문장을 통해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근데 아직 그것을 아이들이 배워보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그냥 관찰해라, 기록해라 라는 것을 과제로 받았을 때는 그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아이들이 그것을 해결해 가도록 해주는 그 과정이 바로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고차원적 사고력을 키워주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이야기를 제가 또 한 번 더 제가 슬라이드를 바꿔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고 기술의 효과는 먼저 고차원적 사고의 평가는 학생의 학업 성취를 향상시킨다입니다. 자, 이 고차원적 사고의 평가에서 학업 성취가 연구진들에 의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데 표준화된 시험뿐만이 아니라 학업 성취며 사고 기술 같은 다양한 평가 도구에서 아이들이 많은 향상을 보였고 특히 읽기, 수학, 과학, 사회학습에서
이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또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의 학습 동기도 향상시켜졌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차원적, 이 고차원적 네. 고차원적 사고 평가를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만들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평가 목표가 명확히 규정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 대상인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우리는 지식과 기술을 적용해서 해결하는 문항을 설계한다. 그렇죠? 평가 대상인, 그쵸? 학습자의 지식 및 기술 달성도의 증거를, 그러니까 학습자의 수준입니다. 학습자가 어느 정도 수준, 그 증거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학생들이 생각할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도입지문, 시각재료, 시나리오, 아이들이 생각할 것들, 이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 갈 것들, 이런 어떤 재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신한 소재를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필요도 있죠. 자, 그리고 난이도와 사고 수준을 구별해서 각 영역 조절해서 이제 낸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가 기본 평가의 원칙입니다. 자, 기본 평가의 원칙은 평가할 내용과 사고의 종류, 사고를 입증할 증거를 결정하는 것부터. 자, 먼저 아이들이 평가할 내용이 뭐고, 사고의 종류는 뭐고, 어떤 사고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이 사고를 입증할 증거를 결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평가를 설계를 해야만 그것으로부터 아이들이 그 평가에 대한 것을 미리 경험시켜서 아이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도달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가 목표를 규정하고 관련 학습 내용을 정합니다. 그리고 평가할 역량 및 과제 유형을 정하고요. 그리고 목표는 반드시 명확하고 투명해야 된다라고. 자, 그래서 학생은 기울기가 무엇인지 이해한다라는 것보다는 학생은 함수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찾고 여러 단계 계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을 때 훨씬 더 학생은 함수 그래프를 공부해서 그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미에 안 것을 여러 단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아이들에게 학습 경험으로 조직돼야 되는지 수업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까지도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는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제일 중요한 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잘 숙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식을 단순히 잘 암기할 수 있도록 또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가 구조화해서 아이들에게 잘 전달했다면 아이들에게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달이 된 그것을 아이들이 이해해서 그것을 전이하는 그 과정을 수업 속에 녹아내는 것까지가 수업 설계고, 그리고 그것이 녹아나서 학생들이 잘 해내고 있는가를 하는 것이 이제 평가라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수업 속에서 한번 다시 해석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실은 제 수업이 예전에는 이 티칭이라고 하는 수업 속에 많이 머물러 있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지식을 잘 구조화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달받은 아이들은 잘 이해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컨텐츠에 그러니까 내용면이 강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전이가 돼가지고요. 이 전이가 됐을 때 그것으로 얘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까지 평가를 하기 원하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평가 방법은 많이 쉬워요, 이제.
그리고 그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평가 방법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 이원 목적 분류표를 할 때 적용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적용이 그 선다형에서 머물러 있는 적용이 아니라 정말 그 3차원적으로 일어나는 그 전의를 평가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수업은 바로 학생들의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이 언더스탠딩의 주체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언더스탠딩을 완전히 레코그나이즈, 깨달은 상태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백워드 설계에서 맨 꼭대기, 이 모든 원인과 이것을 다른 곳에 전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이를 할 수 있는 지식의 상태예요. 아이들 수준에서. 그래서 그러면 애들이 이 언더스탠딩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게 바로 고차원적 사고력 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설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2020년에 한번 도전했던 건데 아직은 미흡하지만 저희 하나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은 그 2학년 그쵸, 2019년이네요. 이거 중학교 2학년 그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라는 단계가 있죠. 거기에 단원에서 우리가 2단 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식을 잘 구조화해서 학생들이 잘 암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업을 했었고 저도 그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차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이 평가에, 이 고차원적 사고 기술 평가에 제가 이제 입문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업도 이 수업을 그러한 모토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관찰하고 그것을 보면서 규칙을 발견하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게 통합해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라는 걸 고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소화 과정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소화 과정인데 녹말의 소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 뭐였냐면 바로 요거였습니다. 글씨가 보이십니까? 자, 녹말 단계, 그 다음 엿당 단계, 포도당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녹말과 엿당의 포도당 이 단계, 요거는 지식을 아이들이 당연히 암기를 해야죠. 이해시켜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빵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까지는 지식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모습이 변해가는 과정을 유심하게 관찰해서 녹말의 소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해결하는, 아이들이 서로 의견을 나눠서 해결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녹말과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 과정을, 그리고 이 지역에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에 너무 답이 많이 나와서 저는 여기에 아이들이 생각할 제시 자료를 줍니다. 어떤 제시 자료냐면 각각 여기 위치에서 살고 있는 소화 효소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소화 효소가 여기에 살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를 아이들이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면서 아이들이 내가 외워야 되는 건 뭐고 내가 그걸 외운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수업에서의 그런 배움의 경험, 이런 것을 설계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훨씬 더 아이들이 암기하는데 쉬워했었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애들이 외울 때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훨씬 이름 외우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을 뿐이지 이 과정에 대한 이해는 훨씬 빨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저도 평가를 했는데 이때 이 평가는 결국은 이제 서술에 멈춰 있었다는 거. 저도 이 서술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고차원 사고 기술 평가로 발전시킬지는 제가 이제 올해 2학년을 맡을 생각인데,
그 2학년에서 고민을 해서 좀 더 이거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고차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정의와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포맷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아까 우리가 고차원적 사고력이라고 아까 했을 때 이때 이 고차원적 사고력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처음에 전이의 측면이 있었고 비판적 사고력의 측면적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이게 부름이 예전에는 인지 과정을 이 인지 과정, 부름의 인지 과정이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신교육 목표 분리학 학자들이 이거를 좀 더 재해석을 해서 수정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명사적 측면과 동사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 독립적 차원으로는 바로 지식, 단순 지식, 이 지식입니다. 바로 개념이겠죠. 개념, 원리, 이런 어떤 가장 베스트된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해를 한 번은 기억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들이 수업에서 많이 했었고 적용까지는 많이 해봤어요. 적용까지는 문제를 조금 어려운 고차원적인 문제를 할 때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어떤 거였냐면 그 문제를 푸는 스킬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진짜 적용은 내가 이 개념 원리를 정말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연결했는가. 그러니까 이 개념과 이 지식과 개념을 이 과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이 개념을 어떻게 연결했는가. How to connect. 어떻게 연결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적용이.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아주 기본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개념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게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비판적 사고력.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전이 비판적 사고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이 발현이 되는 인지 과정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이 부분을 모두 다 고려를 하면서 평가 요소를 뽑아놓고 문항지를 만들어야 하지만 내가 무엇을 평가하는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쉽게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캐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캐시라고 하는 사람은 좀 더 쉽게 아까 이것을 좀 더 그림 모형으로 좀 더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 뭐냐면 요건데 요거보다 좀 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냐면은 이 여기서는 단순 지식입니다. 여기서는 단순 지식. 사실, 교과, 어휘력, 언어, 용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이 되는 기초 지식을 말해요. 어떤 진짜 용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멘델 법칙이라는 공부를 할 때 멘델에서 나와야 되는 표현형, 유전자형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그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걸 했느냐, 절차적 지식이라는 거 그거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거 가지고 토의 수업을 했느냐, 분석을 했느냐, 아니면은 뭐 탐구 과정을 했느냐, 실험을 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믹서돼서 정말로 멘델이 이거였죠. 멘델의 유전 법칙을 이해했는가 이 올라가는 그겁니다.
그랬을 때 이때 이 지식들, 이 멘델의 여기에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메타인지적 지식이라는 말도 있다는 거.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선생님들이 준비하실 때 훨씬 더 보고요. 요거는 자, 요거는 선생님 여기가 이게 앤더슨의 그 교육 목표 분리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스킬이거든요. 이게 바로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머릿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거를 하나의 지면의 문항지로 찾아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평가라는 부분을 좀 더 진짜 심도 있게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 내가 수업을 좀 뭐랄까 설계를 할 때, 수업 설계를 할 때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평가 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평가 설계를 해야지 내가 이것에 나는 얘를 볼 거야. 얘를 볼 거고 얘를 볼 거고 얘를 볼 거고 얘를 볼 거야. 그러면 그 얘를 보는 이거가 수업 속에서 이 A, B, C, D라는 거죠. A, B, C 수업 속에서 A, B, C, D에 대한 것들을 배워야 돼요.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 평가 설계가 무엇을 볼 거냐라고 할 때, 이때 이 무엇을 할 거냐고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얘를 먼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델 유전 법칙 단원에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가르치기 위해서 얘네들의 이 가장 큰 개념, 이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먼저는 유전자, 인자, 대립 유전자, 순정, 잡종, 표현형, 대립 형질 등을 아이들이 알도록 기초 지식을 아이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멘델의 유전 법칙을 어떻게 이해시킬까인데, 저는 읽기 자료를 줬습니다. 어떤 읽기 자료를 줬느냐? 멘델이 연구한 자료 결과를 주고 거기에서 그 결과를 분석하는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이해하도록 수업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요 장이 애들이 그것을 그 읽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각각의 법칙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때 이제 서로 토의를 하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토의를 하면서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요런 그 이거는 서술에 조금 가까워서 제가 서술이라는 말을 썼는데 분리의 법칙을 다음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라고 아이들한테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으로 분석한 걸 가지고 이제 써서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잘 쓰더라고요. 자, 이렇게 기나긴 문장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의 인지 과정을 봅니다. 아이들의 인지 과정. 이 인지 과정 안에는 아이가 유전의 의미를 알았느냐. 그리고 그 유전의 법칙을 이해했는가. 그리고 그 이해했는 것을 어디에다가 했냐면 감수 분열에 적용했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아까 그 단계를 미리 꼬집어 놔야 얘네들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평가 채점 기준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 예시고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선생님들한테는 가장 익숙해서 어,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는
이해하다까지가 티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적용하면서 인지과정, 여기도 다 당연히 인지과정입니다. 좀 겹치긴 하죠. 예, 언더스탠딩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칭의 요소도 언더스탠딩의 요소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고차원적 사고력을 할 때는 보통 언더스탠딩에서 뽑아야 되겠죠. 무엇을 평가할 때는 티칭에서도 가져와야 되고 언더스탠딩에서도 가져와야 됩니다. 아이들이 경험한 만큼의 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항지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떤 평가에 대한 개념을 한번 다시 보면은, 아이들이 지식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죠? 아이들이 지식을 먼저 배우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수업 시간에서 보는 겁니다. 지식의 관찰을 기록하는 능력, 탐구를 하는 작성 능력, 논술력은 생각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논술력은 어떤 것에 관하여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그런 것을 또는 그런 서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과학은 의견이 들어가는데 아직 중학생 아이들에서나 이런 아이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기존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탐구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는 그런 수업이 좀 많아요. 그래서 논술형으로 가기까지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 논술형은 고3부터 가능하더라고요. 고3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되게 충분히 아이들이 풀어나갈 수 있고, 또 그런 능력은 그때쯤 가서 발현되지 않을까. 우리는 적용하고 분석하고 이 논술형으로 가기까지의 기초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 그렇게 하려면 이 기초 작업은 고차원 사고 기술, 습득의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수업을 시켜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여기 앞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평가할 거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탐구 보고서라든가 관찰 기록 이런 것들에 대한 문항에 대한 아이디어는 나오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헤맬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이 과학을 중점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학을 중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원리와 개념이, 자연현상이 있으면 이 자연현상에 이 원리와 개념을 연결짓고, 그리고 이 원리와 개념은 여기에 있는 원리와도 여기에 있는 원리의 기초가 된다는 거. 보통 이런 관계가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게 내용 요소로도 뽑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끄집어 왔으니까 연결짓기라는 다른 평가 요소를 가지고 와서 평가를 만들고 아이들의 인지 과정을 평가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그 정확한 채점 요소도 아이들에게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이 분리의 법칙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할 때 여기서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가 이게 제법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아까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적용해 보면 바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실험 과정의 결과를 다회 우위를 포함하여 나타내는가. 이래서 채점 기준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채점 기준표에서 아이들의 아까 이 과정을 통해, 이런 어떤 연결 짓는 과정을 통해, 이 연결 지을 과정은 뭐예요? 여기서 연결 지은 과정은 다양한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한. 그러면 그것을 얼마만큼 다양하게 끌고 와서 이 원리와 개념을 해석할 수 있는가.
해석해서 연결지어서 갈 수 있는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거를 보면 요런 것이 답안에 있어서 여기 안에 답안에 있어서 어 잠깐만요. 마우스가 어디로 사라졌네요. 답안에 있어서 여기에서 아까 같이 이 채점을 우리가 이런 채점 기준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시간에는 안 되고 저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활동지나 이런 것을 보시고 한번 실습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해야지만 배울 수 있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런 어떤 배움을 통해서 자기들의 것을 새롭게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런 고차원적 사고 기술을 평가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될지를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